자, 5번입니다. 뉴런과 흥분의 발생에서 보면 일단 뉴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부터 얘기를 합니다. 자, 신경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되는 신경색소다. 그를 뭐라고 한다? 뉴런이라고 한다. 그래서 뉴런의 구조를 보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세 가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신경세포체다. 그래서 여기에는 핵하고 세포 소부가 다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리보손 다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에는 물질 변사를 담당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뭐한다? 신경세포, 뉴런의 활동에 대한 에너지를 담당하는 게 누구야? 신경세포체다. 다음. 자, 그 신경세포에서 나오는 돌길이 있는데 짧은 돌기를 뭐라고 한다? 가지돌기라고 하고요. 긴 돌기를 뭐라고 한다? 축삭돌기라고 한다. 그래서 뉴런의 구성은 세 개로 되어 있다. 구조가 신경세포체, 그 다음에 뭐야? 가지돌기, 축삭돌기다. 그래서 가지돌기는 주로 무슨 역할을 합니까? 라고 한다면 신호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수용한다. 그 다음에 신호를 전달하는 돌기를 뭐라고 한다? 축삭돌기라고 한다. 축삭돌기다. 그래서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신호를 수용해서 가지돌기를 수용해서 어디로 축삭돌기를 통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뉴런의 구조는 세 가지 구성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기 신경세포체, 가지돌기, 축삭돌기. 자, 그런데 그 뉴런의 종류가 있습니다. 얘는 위치와 기능에 따라서 뉴런의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 마린집의 유무라고 하는데 그 마린집이 뭡니까라고 한다면 축삭돌기를과 수건세포의 세포막이 길게 늘어져서 주로 싸고 있는 역할이. 그래서 이 마린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무슨 역할을 한다? 절연체 역할을 합니다. 절연체 역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 활동도리가 나타나지 않는 곳이다. 활동도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마리집에 있는 유무에 따라서 우리가 뭐라고요? 마리집 신경과 그 다음에 민마리집 신경이라고 얘기하죠. 민마리집 신경. 자, 그래서 마리집 신경에서는 뭐가 나타납니까? 라고 한다면 마리집 신경까지는 마리집 신경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랑베이 결절이라고 해요. 어디에요? 마리집과 마리집의 중간, 요 가운데 있는 틈 사이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랑비의 결절이라고 한다. 그래서 랑비의 결절이 있음으로 해서 얘는 무슨 전도? 모약전도라고 하죠. 모약전도가 일어나 흥분 섭취가 뭐하고 빠르다. 그래서 슈반세포가 이 축삭돌기를 세포막에 늘어져서 얘를 뭐한다? 에워싸구리가 마리집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도 세포입니다. 뭐가 있어요? 핵을 갖고 있다. 핵을 갖고 있다. 그래서 랑게이 결절이 있어서 우리가 죄악성들의 생성도가 누구보다 민마리집보다 빠르다. 그래서 마리집의 임무에 따라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마리집 신경과 민마리집 신경으로 구분을 하는 거.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기능에 따라 분류입니다. 그 기능에 따라 분류해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부심성 뉴런이다. 주로 뭐 하는 거예요? 감각계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역할, 그래서 연합률로 전달하는 역할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부심성 뉴런이다. 요거를 뭐라고 한다? 다른 말로 감각 뉴런이라고 예전에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감각 뉴런이라고 하지 않고 부심성 뉴런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다음에 연합뉴런은 뭐예요? 뇌와 척수와 같은 중신경을 구성하고 있었어요. 결국에는 부인종류로부터 온 그 정보들을 뭐한다? 판단하고 처리해서 원시종류로 운동기관한테 다 전달해주는 역할. 그래서 반응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연합뉴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한다? 원심성 뉴런이라고 얘기한다. 원심성 뉴런이라고 하는 건 누굽니까? 라고 한다면 반응기로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걸 뭐라고? 우리가 보통 원심성 뉴런이라고 하고 그 원시성 뉴런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율신경, 요거 자율신경 그리고 체성신경계 안에도
자율신경은 모르고 있다. 원심성 유론을. 그걸 무슨 유론이라고 할까? 운동 유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밑에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이 자극이 전달되어지는 경우가 살펴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무심성 유론이고 누가 원심성 유론인지를 구별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구별합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 신경세포체가 옆에 뭔가 퇴화가 돼 있어서 퇴화가 돼 있어서 옆다구리에 붙어있는 게보다 무심성 유론인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호가 들어오면 처음에 뭐예요? 자극이 감각기한테 뭐해야 됩니다. 수용이 됩니다. 그러면 그 감각기안에는 분시성 유론에 의해서 무슨 돌기? 가지 돌기겠죠, 이쪽이. 가지 돌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야? 분시성 유론 연합률에서 차단하고요. 원심률에서 반응기를 구한다. 전달해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신호 전달의 경로라고 우리가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아까 이 뉴런이 이동 속도를, 후문의 전동 속도를 봤을 때 민마리보다는 뭐가 더 빠르다? 마리수에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난다 라고 되는데, 똑같은 민마리즘인 경우에는 뭐할수록 촉싹돌기의 지름이 클수록 뭐하다? 흥분 속도가 빠릅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는 저항이 적기 때문이다. 저항이 적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뉴런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와 그 다음에 종류에 대한 얘기를 쭉 공부를 했고요. 자, 흥분의 발생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거는 뭐예요? 전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뉴런의 세포막에서 이온의 이동을 담당하고 있는 낙단백질이죠. 이온의 이동을 담당하는 통로 단백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 안에는 뭐가 있다?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나트륨 칼륨 펌프가 뭐한다? 있다. 그죠? 그래서 원래 우리 몸의 세포 바깥에는 Na+의 농도가 K+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요. 안쪽에는 Na+보다 뭐가 K+의 농도가 훨씬 높게 나타난다.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Na+는 무슨 통로?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뭘 구한다? 확산이에요, 확산. 그죠? 확산을 통해서 농도가 높은 것을 낮은 것으로 구한다? 이동을 하는데, 칼륨 통로도 마찬가지야. 칼륨 통로도 안쪽에 농도가 뭐하다? 농도가 높고, 바깥쪽에 농도가 낮으니까 통로가 열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 확산이 되죠. 확산이 돼서 이동을 한다. 그래서 이 확산은 스스로 분자 운동이기 때문에 ATP를 소모하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 때문에 그 자극의 경로, 전도 과정에서 얘가 닫혔다 열렸다 하면서 뭐한다? 이온의 이동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포막에 있는 수송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건 뭐라고? 얘는 통로단백질이고 그런 수송단백질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는데 얘는 뭘 사용합니까? 나트륨 펌프는 ATP를 소모한다. ATP 소모한다. 왜 그러냐면 얘를 우리가 능동송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능동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얘는 저농도의 물질을 어디로 고농도로 뭐한다? 거꾸로 역주행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ATP가 사용이 됩니다. 근데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나트륨은 하나 가지는 두 개를 여러분 밖으로 빼고요. 밖에서 들어오는 건 3개 내지 4개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를 이동시키는 게 양력이 많다? 칼륨 이온의 이동력이 더 많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능동성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흥분의 발생이네요. 흥분의 발생은 말 그대로 왼쪽에 있는 글씨가 뭐냐? 처음에 무슨 형태? 분극이라고 합니다. 그죠? 분극 상태라고 해요. 그때의 전이를 뭐라고 한다? 휴지 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막전이는 누굴 기준으로 합니까? 세포 바깥을 기준으로 해요. 세포 밖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뭐다? 안쪽에 뭘 준 거야? 안쪽에 전이를 읽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막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전이는 바깥을 플러스로 기준해서 안쪽을 마이너스로 보는 겁니다. 그때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0mV 이렇게 우리가 뭐라고? 분국 상태인데 분국 상태는 혹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휴지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네. 통로를 보면 나트륨의 통로는 뭐한다? 꽉 닫혀있어요. 나트륨 통로는 나트륨이 이동하지 못합니다. 근데 칼륨 통로는 거의 대부분 닫혀있는데 뭐가 들어있다? 일부가 열려있다. 그래서 칼륨은 안에서 밖으로 이동이 소량 가능합니다. 근데 얘네들의 이온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옆에서 나트륨 칼륨 분포가 뭐한다? 열심히 밖에 안에 있는 나트륨 퍼나가고 밖에 있는 칼륨은 뭐한다?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렇게 해서 뭐예요? 농도를 유지시켜서 마이너스 11을 들고는 뭐 있다는 사람? 요런다 달라요. 휴지전이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분극이라고 한다. 자, 분극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라고 한다면, 탈분극 상태에서는 자극이 주어지는데, 여기 나와 있는 역치라는 게 되게 중요한 자극이죠. 역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를 뭐라고? 역치라고 한다. 그래서, 자, 그 외부에서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뭐의 변화가 생깁니다? 막투과성의 변화가 생깁니다. 막투과성의 변화가 생겨서 바깥에 있는 자극에 의해서 나트륨 통로가 뭐한다? 열려요. Na 플러스의 통로가 열린다. 그래서 세포안으로 확산되어서 안쪽이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되고 바깥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상태에 우리가 뭐라고? 탈분극 상태라고 한다. 그러니까 안쪽의 정의가 점점 커져서 얼마가 된다? 플러스 35V, 5mV까지 높아지는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탈분극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때는 나트륨 통로가 열리고요. 칼륨 통로는 뭐한다? 닫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 플러스 35mV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활동 전류를 얘기했어. 자, 그러면 그렇게 탈분극이 나타난 곳은 시간이 경과되면 안쪽으로 유입된 Na 플러스가 어떻게 된다고요? 양쪽으로 확산이 돼요. 왜냐면 나트륨 칼륨 펌프에서 끌어낼 수 있는 건 뭐다? 한쪽에 돼 있으니까. 그러면 Na 플러스가 양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얘가 무슨 역할을 한다? 양쪽에 여러분들 자극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쪽 주위를 뭐합니까? 양쪽 방향으로 탈분극을 시킵니다. 탈분극을. 그러면 그 탈분극이 일어난 지점은 다시 뭐가 된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걸 뭐라고 해? 재분기라고 한다. 그때는 나트륨 통로가 닫히고요. 칼륨 통로가 뭐한다? Na 플러스의 통로가 닫히고 K 플러스의 통로가 열려서 안쪽에 있는 K 플러스가 바깥으로 뭐한다? 확산이 된다. 확산이 된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게 나트륨 통로는요 두 가지 여러분 장점을 특징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Na 플러스 통로는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탈분극이 일어날 때 낙전위의 변화를 탈분극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낙전위를 살짝 보면 이 부분에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역전위까지는 뭐한다? 살짝 가늘 봅니다. 이게 나트륨 통로가 확 열려버리는 게 아니라 살짝 열리면서 뭐한다? 가늘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역시전이 이상의 자극이구나. 그때 뭐가 돼요? 나트륨 통로가 확 열려요. 근데 대분극 상태에서 보면 이 칼륨 통로는 건너게요. 어떻게 된다? 확 열렸다가 잘 못 가요. 그래서 뭐가 나타난다? 마이너스 80ml 떨어지는 무슨 현상? 과분극 현상이 나타납니다. 과분극. Na 플러스의 통로와 K 플러스의 통로의 차이인 그 차이에 의해서 과분극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나트륨 통로는 되게 조심스러운 놈이고 칼륨 통로는 뭐가 된다? 이게 덤벙도 못 된다. 그래서 쉽게 못 닿는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흥분의 발생은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뭐부터 분급. 두 번째가 뭐라고요? 탈분급. 세 번째가 뭐라고? 재분급 현상으로 뭐야? 진행이 된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야, 우리가 세포막을 기준으로 해서 요게 이제 세포막이야. 얘가 바깥이고 얘가 안쪽이라고 했을 때 왜 바깥이 플러스의 전을 띄고 안쪽이 마이너스의 전을 띄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는 세 가지 이유를 줄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가 뭐다? 이온의 분리야. 그다음이 두 번째가 뭐냐면 막투과성의 차이.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플러스 2야 단백질의 양의 차이다. 그러니까 세포 밖에 플러스를 뜨고 있는 단백질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바깥쪽이 플러스고 안쪽이 뭐가 마이너스 형태로 유지가 되는 상태 그렇게 나타나고요. 이제 문제에서 보면 항상 여러분 감안하는 게 뭐예요? 와 Na 플러스가 탈분 때 밖에서 안으로 확산이 되고 있면 안쪽이 넓어진 농도가 높아지겠네요? 아닙니다. Na 플러스의 농도는 무조건 세포 밖이 세포 안보다 더 높아요. 오케이? 세포 밖이 세포 안보다 높다. 탈분국이 재분국이 일어나는 여기 상태도 마찬가지야. K 플러스가 바깥으로 나오니까 와 바깥의 농도가 높아지겠네요. 높아지는 건 맞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뭐다? 무조건 바깥은 Na 플러스 농도가 높고 안쪽은 뭐야? K 플러스 농도가 더 높기라고 합니다. 헷갈리지 맙시다. 자, 그 다음이 자극의 세기에 따라 활동 전이에 변화인데요. 와, 선생님, 자극의 세기가 강할수록 어떻게 돼요? 활동 전이 커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뭐예요? 활동 전이의 발생 빈도가 증가합니다.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 그래서 막전이의 크기는 자극의 세기에 관계없이 어떻게 된다? 일정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야. 막전이의 크기는 자극의 세기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나타나고 약한 자극보다는 큰 자극이 뭐 한다고요? 센 자극이 발생 빈도를 증가시킨다. 오케이? 자, 그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흥분 발생 시 막전이와 이온의 막투과도 전화에 대한 얘기 보시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휴지 상태야. 그렇다면 휴지 상태에서는 Na 플러스의 통로나 K 플러스의 통로가 거의 뭐한다? 닫혀있는 상태에서 막투과도가 큰 변화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탈분국이 일어나는 거가 Na 플러스의 막투과도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누가 나타나가 탈분국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다가 Na 플러스의 막투과도가 점점 줄어드는 상태에 우리가 뭐라고? 얘 줄어드는 거를 재분국 상태라는데 그때는 누가? K 플러스의 막투과도가 증가한다면 근데 보세요. 요렇게 본다면 Na 플러스는 짧은 시간 동안 뭐가 되고 있냐? 증가했다 감소해요. 근데 K 플러스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요. 그러니까 느리게 일어났다가 느리게 닫히는 형태가 돼버리니까. 오케이? 그러면 결국에는 막투과도의 변화에 의하면 야 얘가 플러스 35에서 마이너스 10으로 다시 갈 때 마이너스 81V가 나타난 가동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뭐 때문이야? 그때가 K 플러스의 뭐야? 투과도가 가장 그때야. 그때다. 자, 그래서 구간 1에 대한 얘기는요, 우리가 분급현상이라 해서 나트륨 밸류 펌프에서 뭐한다? 이온의 균형 상태를 뭐한다? 불균형을 유지시켜주는 거죠. 균형이 될 수가 없지. 이온의 불균형 상태를 뭐한다? 불균형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분급이 다음 탈분급입니다. Na 플러스 통로 열려 Na 플러스의 막투과도가 높아지는데 이때 누가 Na 플러스 이온이 세포 안으로 유입돼서 뭐 한다고? 막절이가 상승하고 재분급 상태가 되면 뭐라고요? K 플러스 이온이 세포 밖으로 유출돼서 막절이가 뭐한다? 하강한다. 오케이?
요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흥분의 전도 과정이라고 얘기한다. 자, 117번 보세요. 자, 그림은 어떤 뉴런의 역지상에서 이론의 축적적인 한정에서 특정한 막전이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자, T1 상태는 뭐가 되죠? 휴지 상태. 혹은 분극이다. T1 상태는 분극이고요. T2가 뭐라고? 탈분극이 되겠고요. T3가 뭐라고요? 재분극이 나타나는 과정이겠네. 자, 그렇다면 T1일 때 휴지저리가 측정된다. 맞습니다. 자, T1일 때 나트륨 칼륨포가 작동한다. 맞죠? 근데 이 나트륨 칼륨 펌프는 언제 공급되면? 아닙니다. 계속 작동하고 있다. 얘는 노예야, 노예. 노예. 그 다음이 T1일 때 세포를 통한 이동은 없다고요? 아니에요. 칼륨 통로가 약간 열려 있고요. 나트륨 칼륨 펌프가 뭐한다?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T2일 때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Na 플러스가 세포 밖에서 안으로 확산이 된다. 이거 밖에서 안에서 막 헷갈리지 마. 그 다음에 T3일 때 K 플러스의 농도는 세포 밖이. 그러니까 항상 강한다니까 이렇게. K 플러스의 농도는 T3가 뭐예요? 재분국 현상이 나타나는 단어인데 NA가 K 플러스가 안쪽에서 바깥으로 넘어간다. 확산이 되기 때문에 세포 밖이 세포보다 농도가 높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고. 무조건이야, 무조건 세포 밖이 NA 플러스의 농도가 높고 세포 안이 K 플러스의 농도가 높다. 그러면 NA 플러스 통로를 이용한 NA 플러스의 이동은 T2일 때보다 T3일 때 많다는데 그렇지 않다. 막토가도의 변화가 뭐하다? 다르게 나타난다. 자, 그렇다면 요 뒤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셔야 합니다. 풀어보시고요. 저는 흥분의 전도로 들어가겠습니다. 135, 136, 137, 138, 139번까지가 아니군요. 140번이 넘어가네. 이야. 요 뒤에 있는 문제를 잘 풀어봐. 다음 6강으로 들어갑니다. 자, 6번째 강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흥분의 전도와 전달 및 근수축이라고 얘기하네요. 자, 흥분의 전도라고 하죠. 지금 전도하고 전달의 차이 정확히 봅니다. 전도는 뭐라고요? 하나의 뉴런 내에서 흥분이 이동하는데 어떤 방향? 양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양방향으로 이동한다. 하나의 뉴런 안에서는 자극을 준 부위에서 양쪽 방향으로 뭐한다? 이동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전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다음 흥분의 전도 과정은요, 결국에는 무슨 얘기야? 세포막의 한 부위에 활동거리가 발생한다는 역지상의 자극을 줬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역지상의 자극을 준 부위, 요 밑에 있는 그림이 이제 요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뭐가 된 거야? 탈분국이 일어났네요. 탈분국. 근데 그 탈분국이 일어난 시점, 얘는 뭐예요? 흥분이 전도 과정에 따라서 나타나는 요 밑에 있는 여러분은 어느 과정인지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 1번 부위에 해당되는 곳은 탈분국이 있다가 뭐가 돼요? 재분국이 되고 다시 분국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요? 과분국 상태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얘는 과분국 상태고요. 그렇다면 그 흥분이 어느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전도가 될 때 옆에 있는 게 탈분국이 되면서 얘는 뭐야? 재분국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요 밑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시간이 경과돼서 3번은 뭐가 된다? 탈분국. 여기는 옆으로 탈분국이 이동하는 과정을 아래쪽으로 뭐하냐? 그림으로 그리는 거야. 그림으로. 그래서 3번은 뭐가 된다? 탈분국이 일어나니까 활동자리가 나타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고 4번은 아직 뭐예요? 자극이 전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휴지 상태를 얘기한다. 휴지 상태. 자, 그래서 흥분의 전도 방향은요, 신경세포체에서
축삭돌기 말단으로 전도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왜 축삭돌기 말단 방향으로 전도가 된다고 얘기합니까? 다른 뉴런한테 뭐야? 전달이 됩니다. 다른 뉴런한테. 그다음에 흥분이 전달하면 흥분이 뭐를 통해 시냅스라고 해야 돼. 요 전달에 대한 얘기 말고 그래서 요 흥분의 전달 속도에 대한 얘기 가지고 필요 문제가 나온다. 이는 그 필요 문제가 나오는데 어떤 형태의 문제냐면요. 그 뭐가 되는 과정이다. 흥분이 전도되는 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맨 밑에 45페이지에 144번 문제를 먼저 보시면요. 우리가 읽어볼게요. 윗메리트 신경 A에서 지점 P1하고 P3 세 개의 지점이 있네요. 활동자리가 발생할 때 각 지점의 막조림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자극에 도달하고 시간이 공부될 때 각각의 막조림을 표현하는 거다. 그럼 A의 자극을 줬답니다. 여기에 자극 준비가 나와있네요. 그죠? 맞나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라고 되겠어요? P2일 때 P1의 시간인데 P2에서의 막조리가 얼마라고? 플러스 30mV랍니다. 그러면 자 P2라는 지점을 가만히 보면 선생님 이곳에서는 자극이 전달되고 얼마가 경과가 됐다? 2ms라는 시간이 경과가 돼야지 플러스 30mV라고 하는 활동자리 잡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T1이라는 시간은 여기에 자극을 주고 경과된 전체 시간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T1이라는 시간은 전체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가 되는 자극이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자극의 도달 시간이라고 얘기합시다. 자극의 도달 시간이 있을 거고 그 도달 시간에다가 그 다음에 자극이 도달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무슨 시간? 경과 시간이 있을 거야.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한 게 뭐야? T1인 거야. 근데 오른쪽에 있는 나의 그래프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아, 경과 시간이 2ms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도달 시간은 어떻게 계산이 돼요? 얘가 전달 속도가 얼마라고요? 1ms, 2cm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극을 줄 때 P2까지 걸리는 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 어떻게? 6cm라는 거리를 얼마로 나온다? 2cm/ms라고 하는 속력으로 나누니까 얼마 나와요? 3ms가 나오겠지? 그지? 그러면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얼마다? 아, 여기서 여기까지 자극이 도달하는 데 걸린 3ms가 걸리는 거야. 그렇다면 T1이라는 시간은 얼마다? 요거 두 개의 시간이 더해져야 되니까 5ms가 전체 시간이겠구나. 이게 돼? 아, 그래서 이 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건 뭐다? 치킨집이다. 얘가 치킨집이야. 그럼 똑같은 시간에 같이 시켜줘도 먼지 우부한다. 배달 오는데 걸릴 시간이 많을 거야. 그러면 가까운 집은 뭐예요? 이미 치킨 뜯고 먹기 시작을 했는데 아직 먹은 것은 뭔가 배달이 안 됐을 거라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문제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T1은 6ms가 아니다. 얼마다? 5ms가 경과됐을 때야. 그러면 또 풀어야 돼. P1에서는 어떻게 될까? 야, P1까지는 전체 시간이 얼마라고? 5ms였으니까. 요거를 차근차근 생각합니다. 야, P1까지는 도달 시간, 자극이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야? 요거는 4cm니까 2ms가 걸릴 거야. 그러면 자극이 도달하고 경과된 시간이 얼마야? 그치? 3ms니까 그래프 가서 뭐야? 읽는다고? 야, 과분국 상태일 텐데 재분국이 일어나고 있다. 맞다고 봐야 되네. 과분국 상태니까. 가운데도 아, 그거 아니니까 안쪽입니다. 재분국이 일어나고 있다. P1에서. 그러면 T1일 때 P3에서의 막전이는 그랬네요. 그러면 P3도 볼까? P3까지는 뭐예요? 도달 시간이 얼마?
4ms겠네. 그럼 경과 시간이 얼마죠? 1ms 걸릴 테니까 1ms의 들고 뭐냐? 마이너스 66부터 이건 뭐다? 8분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다? 마이너스 60mV일 거야. 그래서 틀렸고. 그러면 T1일 때 P3에서는 8공기로 나왔으니까 Na 플러스가 3번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거 맞겠네요. 그래 놓고 문제에서 뭐예요? 야, T1이라는 시간이 만약에 3ms라면 T1이 3ms라고 준다면 실제 도달한 상태예요. 그냥 P1에서는 얘는 얼마가? 마이너스 70mV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럼 5ms일 때 P1에서의 막 이론은 설계도가 아니에요. T1에서는. 뭐가? 5번인데. 아, 1ms군요. 3ms라면 도달 시간이 얼마다? 아, 지금 P2가 아니라 P1이구나. 1ms가 경고가 되는 거니까 얼마다? 마이너스 61V가 나오거든요. 그지? 그러면 기억이 5ms일 때 P1에서의 막전은 얼마다? P1에서의 막전은 마이너스 82V죠. 그 다음에 P3에서의 막전이 얼마라고요? P3에서는 1ms 마이너스 60 아니야? 1보다 뭐예요? 작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흥분에 대한 이동에 대한 얘기, 제가 보기에 어떤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거냐면, 일단 요거 두 문제 풀어볼게요. 어디냐면 150번하고 152번 손대고 직접 풀어보고 확인합니다. 150번과 152번.
자, 150번하고 152번 문제를 풀 시간을 드렸는데요. 150번에 대한 얘기를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여쭤겠네. 자극을 줬을 때 지금 어디에요? 풍의 이동 속도가 2cm를 했으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두 가지 시간을 같이 생각해야 된다. 이건 전체 시간이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 1.5ms가 걸리고요. 그지? 자극을 P께서 줬으니까 P1까지 가는 데는 1.5, P3까지 오는 데는 얼마다? 3ms가 걸리겠네요. 얘는 0이에요. 그러면 자극이 도달하고 전체 경과 시간을 따지면 총 시간이 얼마다? 3ms가 있기 때문에 얘는 1.5ms가 경과되고 얘는 3ms가 경과되고 얘는 0ms가 경과되고 도달한 거야. 그러면 1.5ms는 뭐가 돼요? P1에서는 뭐가 된다? 아, 탈 빈국이 일어나고 있군요. 그러면 P2에서는 뭐가 돼요? 전체 경과된 시간이 3이니까 뭐가 된다? 막소리가 마이너스 80이 맞게 돼. 두 개 다 맞다. 자, 근데 P3에서는 뭐가 됩니까? 그러면 0에 이제 자기 막 도착할 시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세부 밖으로 유입이 되는 게 아니겠죠. 자기 도달하고 약간의 시간이 뭐한다? 경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일 때라고 했으니까 3ms였습니다. NA 플러스의 통로를 통해 셀프 밖에서 유입된다. 요거를 탈분기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이제 시작이니까. 그래서 뭐다? 기억력이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 152번을 보면요. 얘 행분의 가속도 얼마예요? 1cm/ms인데요. 그죠? B가. 그럼 B는 어디에 자극을 줬다고 얘기했습니까? 라고 한다면 자극 준비가 얘네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야, 여기가 자극이 지금 주고 0, 얘가 얼마? 2ms. 얘가 얼마? 6ms. 그러면 자, 경과된 시간이 얼마일까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 30이 나온다는 얘기 얼마야? 아, 2ms가 경과가 됐구나. 그렇다면 총 경과 시간 얼마다? 8ms가 되겠군요. 라고 읽는다기. 그러니까 T1의 E가 얼마다? T1의 시간이 8ms가 나올 거야. 그런데 E 같은 경우, A 같은 경우에 P1에서 얼마가 나타나요? 마이너스 80이 나온다는 얘기는 도달하고 경과하는 시간이 얼마? 3ms가 경과됐으니까 올 때까지 걸리는 총 시간이 8ms니까 올 때까지 도달 시간이 5ms가 돼야 되는 거네. 근데 그 5ms 동안에 얼마? 2cm로 움직이는 거니까 A의 흥분 정속도는 2cm로 움직이는데 얼마? 5ms가 경과가 되니까 0.4 cm/ms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풀다가 요거 잘못 나왔다. 마이너스 80가 나올 거, 50이 나올 거 없지. 얘는 미스프린스다. 요 수치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에서 마이너스 70mV는 어떻게 되는 B에서 마이너스 75mV는 마이너스 75mV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75mV가 P3라고 하는 건 요거점을 얘기하겠죠. 그것도 내가 보기엔 잘못 나온 거야. 그러니까 두 지점, 요거하고 요거 두 개만 뭐야 정확히 내고 나머지 대충 내는 거야. 됐지요? 자, 그러면 그거 말고 나머지 여러분들 이제 이런 문제가 걸립니다. 153번 같은 경우에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요. 흥분의 마지막 전달이에요, 전달. 자, 흥분의 전달 과정은 뭘 통해서? 흥분이 시냅스라고 하죠. 시냅스라고 하는 건 어디다? 한쪽에 축성줄기의 말단과 다른 쪽에 뭐다? 다른 쪽에 나타나는 신경세포체나 가지줄기의 말단 사이에 틈을 우리가 뭐라고? 시냅스라고 얘기한다.
시냅스로. 그래서 자, 한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넘어간다. 전달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전달이라고 한다. 근데 얘는 뭘 통해서? 신경 전달 물질의 확산을 통해서 뭐야?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경 전달 이전 물질의 특사적인 말단에 뭐야? 흥분이 전달이 되면 어디에서? 시냅스 소포입니다. 그죠? 자, 시냅스 소포인데 이 시냅스 소포는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골지체예요, 골지체. 그죠? 골지체에서 야, 너 여기 시험 보면 어? 여기 다시 나온대 임마. 자, 그래서 시냅스 소포라고 하는 게 어디서 만들어져? 골지체에서 뭐예요? 화학물질, 신경전달 물질을 뭐야? 막으로, 수송락으로 싸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존재한다? 축삭돌기 말대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전도에서 쫙 오면 흥분의 전도가 이루어지면 팔근목 제부에서 전도가 이루어지면 시냅소포에서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네. 딱 가고 뭐합니까? 시냅소포가 축삭돌기 말단의 세포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세포 외 배출을 통해서 침전하는 분비를 해요.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냅스 이후의 뉴런에서 뭐합니까? 얘를 수용을 하는 거죠. 그 수용체에서 뭐한다? 자극으로 받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 전달되는 물질들에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아세틸콜린, 아드레날린, 노르에피네프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도파민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경전달 물질은 일부가 아래쪽으로 흡수가 되거나 혹은 일부는 뭐한다? 여기서 분해가 되고요. 그러면 전달하고 난 다음에 다시 뭐야? 전도로 나타난다는 얘기지. 그래서 하나의 뉴런에서는 전도, 다른 뉴런사에서는 전달, 다시 전도로 뭐한다? 충분히 이동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달은요, 우리가 한 방이다. 어떤 방이다? 얘는 축삭돌기에서 상대편의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 쪽으로 뭐한다? 움직이지 반대를 뭐한다? 가지 못한다. 왜? 시냅스가 어디에 존재한다? 축삭돌기 말단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됐지? 자, 근육에 대한 얘기입니다. 들어가. 자, 우리가 골격근의 구조는요, 뭐로 되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근육 섬유입니다. 그죠? 근육 섬유인데, 근육 섬유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 세포 단위로 봅니다. 그래서, 얘는 세포 여러 개가 모여서 융합되는 다액성 세포인 거 기억하세요. 네. 근육 섬유는 뭐로 되어 있다? 다액성 세포다. 그래서 근육 뭐라고 합니까? 원섬유라고 하죠. 근육에 원섬유가 있는데 근육 원섬유는 뭐다? 두 개의 필라멘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굵어?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굵어요. 굵은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가는 액틴 필라멘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빛을 투과시켰을 때 굵은 게 뭐예요? 투과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마이오신 필라멘트를 우리가 뭐라고? 어두운 물질에서 남대란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가는 액틴 필라멘트는 통과되는 양이 많아서 액틴 필라멘트만 보이는 부위를 뭐라고? 명대라고 얘기하죠. 밝다, 어둡다, 광대가 명대다. 네, 그러면은 근육의 기능적 단위가 구조적, 기능적 단위는 근육 섬유로 보시는 거 맞죠? 구조적 근육 기능적 섬유로.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라고 한다면, 근육, 자, 그러고 넘어가면, 근육 원섬유 마디에 되니까 근축이라는 단위고요. 뭐하러 구성되어 있다고요?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서로 뭐가 되어 있다? 일부 겹쳐 배열되어 있는 형태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왼쪽에 밑에 있는 그림에서 두 개, 세 가지 볼 거예요. 첫 번째 뭐냐? 단면이에요, 단면. 얘는 뭐만?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위여서 기억같이 나타나겠죠? 얇은. 그 다음에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스펠트가 겹쳐져 있는 부위, 요 부위에는 뭐다? 두 개가 같이 나타날 거야. 근데 가운데 마이오스펠트에 있는 부위의 단면은 마이오스필라멘트의 단면은 보일 거야. 그치? 맞지? 그래서 우리가 근육 원성력 마디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 있는 Z선입니다. Z선은 뭐니? 왼쪽과 오른쪽의 액틴 필라멘트가 서로 연결되는 기둥역할 하는 게 누구다? Z선입니다. 그래서 그 Z선과 Z선 사이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근육 원성력 마디라고 하고 이게 기본 근육이라는 기본 단위다. 근육이라는 기본 단위. 그래서 거기에서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위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아이데라고 하고 반면이 기억같이 나타나는 얘를 우리가 뭐라? 밝은 곳을 해서 명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이데. 그 다음이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부분, 액틴 필라멘트랑 겹쳐지는 부위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에이데라고 얘기합니다. 에이데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마이오시멘트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H대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A대와 H대는 겹쳐집니다. 겹쳐진다. 그래서 이 A대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얘를 암대라고 얘기합니다. 어두운 부분이다. 액틴 필라멘트만 있어야지 명대인데. 이게 액틴 필라멘트가 있어야 명대입니다. 안 되면 그냥 마이오신. 이게 마이오시멘트만 전체가 있는 게 뭐다? 그게 암대예요. H대는 암대가 아닌 거예요. 예, H도 암대예요. 암대는 포함이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게 A대 안에 H대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A대를 암대로 보는 게 맞고 H대는 A대 안에 뭐한다? 포함이 돼 있다. 근데 A대에도 명대 있는 거 아니에요? A대 어디가 명대가 있습니까? 그 액틴 필라멘트가 겹쳐져 있는데. 겹쳐져 있는데 이게 질투가 시키고 얘는 얇아서 잘 투과가 되는데 얘가 두꺼운데 그러면 그냥 암대. 그냥 암대입니다. 그러니까 마이오스펠트가 있는 부분은 뭐다? 전부 다 암대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문제가 나와요. 얘 가지고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는 얘가 뭐가 돼 있어요? 지금 맨 밑에 있는 것부터 보합니다. 근숙시 근육 원성류 마디의 변화에서 보면 이게 이제 이런 식이에요. 어떤 식이냐? 그림을 그려서 설명할까? 아니면 요거 가지고 설명을 할까? 얘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활주설이라고 얘기합니다. 활주설이어서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나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래서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를 뭐합니까? 미끄러져 들어가는 게 뭐다? 수축이 된다고 해요. 원래는 뭐예요?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가 약간의 선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왜 끌어당기는 거예요? 마이오신 필라멘트. 그래서 H가 사용이 돼요. 근데 어쨌거나 미끄러지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기억이 누구니? H대야. 그지? 그러면 니은은 뭐니? 라고 한다면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과 겹쳐지는 부위고 디귿이 뭐예요? 액틴 필라멘트에 있는 명대라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얘 X 근육 원성류의 길이는 뭐라고 쓸 수 있다? 두 배의 니은과 두 배의 디귿과 그 다음에 뭘 더한다? 기억을 더한가가 아닐까?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또 있어. 뭐냐면 선생님 분명히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 마이오신이 뭐라고요? 우리가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를 A대라고 얘기합니다. A대의 길이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니까? 그러면 마이오신 이 길이는
2배 니은하고 기억을 뭐예요? 더하는 거 아니야? 그게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가 되거든. 그럼 얘는 근육이 수축하든 이완하든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 다음에 또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도 마찬가지야. 필라멘트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2배의 니은과 2배의 디귿을 더하는 거 아니야? 얘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니까.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요거 니은과 디귿을 더하는 길이 되는데 양쪽에 지금 대칭이니까. 가운데 M선을 기준으로 뭐야? 대칭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M선을 기준으로. 자,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 어떻게 보냐면요. 자, 얘가 수축이 일어난다고 가정입니다. 요거에 대한 얘기 정리하셔야 되고요. 수축이 일어난다고 가정을 하면, 수축이 일어난다고 가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디귿이 x만큼 감소가 돼요. 안쪽으로 x만큼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액틴 필라멘트나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얘가 x만큼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 얘도 x만큼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니은의 길이는 뭐가 된다? x만큼 증가합니다. 그지? 왜? 니은과 디귿을 더한 길이가 뭐다?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니까. 그러면 가운데 있는 기역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왜냐면 대칭이니까 얘가 x가 들어오면 얘도 x가 들어올 테니까. 그래서 얘가 2x만큼 뭐할까? 감소한다니까. 그래서 요 근수축에 대한 얘기를 요 과정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뭐한다?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나옵니까? 라고 한다면 어떻게 나오니? 뒤로 넘어가시면요. 어디 돼요? 라고 한다면 근축에서요. 자, 근축에서 기본적인 얘기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157번 보자. 157번에 보면 자, 기억이 아이들 많네요. 그죠? 액틴 필라멘트에 있는 부위니까 밝게 관찰되는 부위이다. 맞고요. 작은 스몰 A가 액틴 필라멘트 맞네요. 가는 부위입니다. 근육 원선유 마디의 길이는 기억과 A대를 더하는 값이다. 맞겠죠? 왜냐면 대칭이라 했으니까 여기의 길이는 여기 반쪽과 여기 반쪽의 길이를 더한 값입니다. 그 다음에 골격근의 수축하면 H대 길이는 짧아진다. 골격이 이완하면 B의 길이가 길어진다는데 B의 길이가 뭔데? 마이오신 필라멘트 길이가 변함이 없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58번 문제로 넘어가 봅니다. 기억은 마이오신 필라멘트, 니은은 액틴 필라멘트 맞죠? 굵은 게 마이오신, 얇은 게 액틴. 다는 A대에서 관찰되는 단면이다. A대 맞습니다. 그것도 H대는 아니죠. 겹쳐지는 부위니까. 근육이 수축할 때 기억이 니은 사이로 미끄러진다. 바뀌었어요. 니은이 기억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탈주설이라고 부릅니다. 근육 수축의 원리입니다. 근데 자, 그럼 오른쪽에 액틴 필라멘트 안에 많이 도시 필라멘트는 있는 거 아니에요? 액틴 필라멘트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겁니다. 예, 다르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150, 160번 문제를 보면요. 스몰 a가 뭐라고요? h대 맞습니다. 그럼 팔을 굽힐 때 우리가 바깥쪽을 뭐라고 하죠? 이두박근이라고 하고 뒤쪽을 뭐라고 합니까? 삼두박근이라고 합니다. 그럼 팔을 굽히면 기억이 뭐가 된다? 수축이 되고요. 바깥쪽 3두는 뭐가 된다? 이완이 돼야 되는 거죠. 예, 맞아요. 그러면 팔을 굽힐 때 A 대기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고 얘가 일정합니다. 근데 스몰 A 길이는 뭐 한다고요? 감소할 테니까 얘는 작아진다. 맞겠죠? 그 다음에 니은에서
A 플러스 B의 길이는 8을 굽혔을 때, 8을 굽혔을 때 A 플러스 B가 뭔데? A 플러스 B의 길이가 8을 굽혔을 때가 폈을 때보다 길이가 맞겠네요. 살짝. 아, 8을 지금 니은이니까 3들은 8을 굽혔을 때 일반이니까. 그죠? 자, 그러고 넘어가서 보면요. 결국에는 여러분한테 뭔 얘기를 할 거냐면, 이런 얘기. 어디냐? 자, 164번 문제 한번 보실래요? 자, 164번 문제를 직접 뭐 한다? 읽어보세요. 선생님, 근육 원선 마디 하나에 Z선 두 개가 들어있는 거. 뭐가? Z선부터 Z선까지가 근육 어. 원선 마디예요. 맞나요? 저거 하나, 저 그림 하나가 근육 원선 마디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해석이 돼야 되냐면, A 시점이라고 하는 시간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기억의 길이, 니은의 길이, 디귿의 길이를 다 꺼내야 합니다. 다 꺼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럼 B 시기에도 마찬가지. 그러면 재밌다고 다 풀었어? 네 이거를 기억니은 다 찾았어? 연습해봐야 돼 이거. 야, 얘는 니은하고 디귿을 이상하게 써놨네. 삐일 때 기억이 엄청 빨라요. 이게 일선형이 아니네. 얘는 기억과 니은을 더한 것 같아. 진짜 위에 거 찾을 수 있습니까? 얼마 들었어? 0.8만큼 줄었어. 0.8이 들었으니까. 기억은 기억은 0.4가 줄겠네. 니는 0.4가 줄겠네. 얘는 얼마가? 0.8이 줄겠네. 이렇게 되겠지. 얘만 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상관이 없어. 자, B에서 A를 때 HB가 사용된다. 왜? E1에서 뭐가 되니까? 수축이 되는 과정이니까. 지금 AC가 뭐예요? 전체 길이가 2.4니까 얘가 3.2니까. 그럼 A일 때 H의 길이라는 얘기는 누구예요? 디귿의 길이네. 그러면 H의 길이는 0.4이다. 맞네요. 4번 나와. 그럼 B일 때 기억의 길이는 0.8이다. 맞네.
그러면 니은의 길이는 A일 때가 B일 때보다 0.2가 뭐한다? 0.2가 긴 게 아니라 0.4가 길어졌죠. 그러면 A에서 B로 갈 때는 A, B 에너지가 사용이 안 돼요. A에서 B로 이완될 때는 에너지가 사용이 안 될 거예요. 쉽게만.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건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 요거 하나 갖고 안 됩니다요. 여기는 계속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165번과 167번 두 문제 빨리 풀어봐. 165번과 167번 다음 페이지에. 아이고, 죽겠어요, 선생님. 근데 AD의 길이는 뭐 항상 같은 거예요. 그렇지. 바꾸라 여기. 두 문제 풀자니까. 위에 거 두 개. 165번, 167번. 공부해서 다 풀었어? 신경이 안 풀었네? 네, 풀었어요. 답 있어, 뒤에. 잠시만요. 뭐? 그래서 갔다 올게요. 안 돼. 기억이 안 되죠? 해볼까?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순서가 그렇게. 안 된다니까? 그냥 배웠어요. 안 돼. 얘는 산소 20%를 사용하세요. 자, 165번 문제 보시면요. 지금 니은의 길이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몰라요. 그냥 좀 밀어주라. 자, T1하고 T2에 대한 거 찾아볼까요? X의 길이가 얘가 2.0이 주어졌고요. 그죠? 그리고 니은의 길이만 주어졌네요. 기억의 길이 안 주어졌고. 그럼 니은의 길이가 이거 얼마? 0.2, 0.4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얼마가 감소했습니까? 마이너스 0.2가 감소했으면 실제 이 길이는 얼마가 들어야 되냐? 0.4가 감소했어야지. 그러니까 얘 원래 길이 얼마다? 2.4 마이크로미터가 나와야 되는데 2.2가 나와서 틀렸어요. 그러면 기억의 길이는 뭔지 몰라 아직. 여기서 뭐가 나와 있지 않다?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다. 그럼 얘 길이를 A라고 가져간다면 얘는 얼마가 될까? A 플러스 0.4가 되지 않겠는지. 맞아. 자, 기억의 길이는 T1할 때가 T2보다 길다고요? 짧아요. 플러스 0.4. 아니지, 마이너스 0.4가 되지.
이걸 잘못했네. 그지? 선생이가 잘못했네. 맞았어요. 아, 요게 뭐다? A-0.4가 될 거다. 그러니까 맞네. 그럼 A 되기 되면 변해 안 변해? 네요. 일정하다. 그래서 뭐뭐 맞다? 이거는 맞다. 그 다음에 167번 문제를 보시면요. 이거 맞아요? 167번 문제 보겠습니다. 제가 답을 다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자, T1하고 T2, T1하고 T2 시점이고요. 기억의 길이 있고요. 니은과 지그의 길이 더한 게 있네. 네. 그리고 X의 길이가 나옵니다. 그죠? X의 길인데 X의 길이가 T1에서 얼마예요? 2.8로 줬네요. 얘가 얼마? 1.1. 그럼 얘가 1.1이면 기억의 길이가 얼마예요? 0.6. 1.2, 0.6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기억의 길이가 0.2로 줄었으니까 준값은 파란색으로 적겠습니다. 0.4. 얘가 0.2니까 얼마가 감소했어요? 0.4.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T1에서 T2로 뭐가 된 거니? 얘가 누구예요? 이완기고 얘가 뭐야? 수축기야. 이완 수축. 그렇다면 기억이 만약에 X만큼 뭐가 됐다? 감소했대요. X만큼 감소하면 니는 뭐가 되죠? 2분의 X만큼 증가합니다. 그죠? 그럼 디귿은 뭐가 되죠? 2분의 X만큼 뭐한다? 감소하겠죠? 맞아? 네. 그러니까 얘가 0.4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0.4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니은과 지그의 길이는 뭐라고요?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가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A하고 B의 값이 0.6하고 1.1이니까 얼마가? 1.7 맞고요. 그럼 X의 길이는 키울 때가 T2도 0.4가 길어지면 얼마예요? 2.4가 나오려나요? 네, 저 0.6 더하기 1.1을 1.8이라 했어요. 뭐라고? 0.6 더하기 1.1을 1.8이라 했어요. 잘했어요. 아, 그래서 T1 1표가 T2도 0.4mm가 뭐야? 길다. 맞겠네. 네. 그 다음에 X의 길이 기억의 길이를 뺀 값은 맞아요. T1 때가 맞겠죠? 네. 그러니까 왜? 마이오신 필라멘트 기억을 빼면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일 테니까.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168번과 169번, 66번하고 68번 빨랑 풀어봅니다. 66번과 68번 빨랑. 육십육 번 어려운 거 없다. 어떤 틀렸다. 다 했어? 66번하고 68번? 답을 모르겠어요. 답을 모르겠다고? 벌써 썼다고? 제 답이 없죠. 못 봤어요. 춘천살이냐? 68번. 춘철살이? 왜? 이거 아닌데 씨발 그 잘못했네. 이거 한거 아니야? 잠깐만. 잠깐. 68번. 자, 166번 문제를 풀이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생님, 166번에 몇 번입니까? 자, T1 시점에서의 기억의 길이, 니은의 길이, 디귿의 길이, 그리고 X의 길이, 볼까요?
얘가 0.8이 주어졌고요. 얘가 0.6이 주어졌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T2일 때는 얘가 없고요. 0.4만 주어졌네요. 그렇군요. 이제 주어진 게 뭐예요? AD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1.8이라고 했기 때문에 AD라고 하는 것은 누굴 얘기합니까? 라고 한다면 AD의 길이가 2배 니은하고 디귿을 더한 길입니다. 나오겠네요. 얘가 0.6이네요. 그죠? 맞지? 0.5? 디귿의 길이가 T1일 때 0.6. 그러면 얘가 얼마가 감소했어? 니은이 마이너스 0.2, 0.2가 감소했으니까 디귿은 뭐가 0.2가 증가되니까 0.8이 될 테고요. 얘는 기억은 얼마가? 니은이 0.2가 줄었다는 얘기는 기억은 0.4가 감소되니까 0.4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x의 길이가 여기서는 뭐가 된다? x의 길이는 2배의 니은과 2배의 디귿을 더하고 기억을 더한 것입니다. 니은하고 디귿 아닌가? 선생님, 지금 T1이 0.5래요. 원이가 지가 말하면 다 되는지 뭘 쳐요. T1이 뭐라고? 0.5. 왜? 그리고 T2가 0.10 나왔습니다. 기억의 길이 0.8이라고 나오는데? 아닌데. 디귿. 디귿의 길이? 네. 왜? 좀 뭔데요? 마이오시 필라멘트구나. 네. 여기. 네. 요게 빅핀 필라멘트가 아니라 마이오시 필라멘트구나. 네. 마이오시 필라멘트니까 이게 2배의 니은과 디귿을 더한 게 아니라 2배의 디귿과 기억을 더해야 되네. 이게 안 되는 게. 그러면 결국에는 기억이 얼마나 0.8이니까 이게 0.5가 나오겠네요. 그럼 얘가 0.2가 감소했으니까 얘는 얼마? 0.2가 증가해야 되네. 0.7이 나와야 되네. 그럼 얘는 0.4가 감소하니까 0.4가 나오는 거 맞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되냐? x의 전체 길이가 2배의 니은 1.2에다가 2배의 디귿 2.2에다가 3.0짜리네. 3.0에다 0.4가 2.6짜리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 명확하게. 그래서 T2일 때 기억의 길이는 0.6이 아니라 얼마? 0.4가 나와야 되고요. x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 0.4가 짧은 게 아니라 0.4가 뭐야? 길어요. 그렇죠. 그럼 디귿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짧다. 이게 맞겠지? 그래서 디귿만 맞다. 이게 그 다음에 168번 문제입니다. 168번 문제도 하나씩 해결을 하는데 하나씩 해결해 볼까요? A 시점의 x의 길이가 2.0이었답니다. 자, A 시기의 x의 길이, 그 다음에 뭐냐? 기억의 길이, 니은의 길이, 디귿의 길이, 기억, 니은, 디귿이 모르면 이 문제마다 달라. B 시기, C 시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렇죠. 주어진 게 얘가 얼마? 2.0, 2.4, 얘가 얼마? 2.8. 그렇다면 기억의 길이가 여기가 0.5가 주어졌고요. 얘가 1.0이 주어졌네. 그럼 기억의 길이만 우리가 체크해 볼까요? 네. 기억의 길이는 얘가 0.7. 2.4가 줄었으니까 얘가 0.7이겠네. 인데요. 어? 인데요. 왜? 네? 0.3 아닙니까? x의 길이가 지금 감소했잖아요. 전체 길이 0.4가 줄었으니까 기억은 감소했죠. 0. 늘어났네. 감소죠. 늘어났으니까 얘는 뭐한다? 기억이 왜 감소가 돼? x의 길이가 늘어났는데. x의 길이 감소했잖아요. 그래 0.3. x의 길이 감소한 거 아니에요? 2.1, 2.2. B 시기에서 A 시기로 가면 감소했겠지. 그럼 얘는 얼마? 0.7. 0.7. 네.
그럼 디귿의 길이는 0.2, 0.6. 이게 1.0이면 얼마? 0.6. 0.6. 0.2. 얘가 0.2가 나오겠네. 네. 그죠? 네. 근데 문제에서 그러면 나머지가 뭐지? 구할 수 없네? 할 수 없더라고요. 니은은? 네. 니은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오. 구할 수 있네, 미친. 그냥 답을 좀 없었어요. 아, 구할 수 있다니까? 뭐가요? 왜냐면 x의 길이가 뭐라고? 이해를 안 구해도 되는데요. x의 길이가, 구해보자! 네. x의 길이가 뭐래? 두 X는 배의 기억과 두 배의 니은과 디귿을 더한만큼이니까. 그지? 그러면 니은이 얼마냐? 0.6. 0.8 빼니까 0.6. 0.6이네. 저 얘가 0.6이면 얼마? 몰라요. 0.4려나? 얘는 늘어나니까 0.8이네. 네? 강조하는 왜 강조하는 거야? 기억이 증가하면 얘는 강조하잖아. 아, 그래? 아이? 그럼 얘가 얼마? 0.4. 0.2. 얘가 0.2. 그렇죠. 다 구했어. 네. 그러면 A대의 길이는 얼마라고요? 2은 더하겠지. A대의 길이는 두 배의 니은 플러스 디귿이네. 그렇죠. 그럼 얼마게? 몰라요. 알 필요 없잖아요. 1.4. 아래 숫자는 써야 돼요. 일부러 이용해 나타내서 했으니까. 그럼 A에서 그래서 A대의 길이 변화를 까닭과 변화를 까닭과 함께 구할수. A에서 변화할 때 A대의 길이는 얼마가 되게? 0.4만큼 증가합니다. 디귿의 길이니까 0.4만큼 뭐한다? 증가한다. 요거 다 구해주면 되겠네. A식이 0.6, B식이 얼마? 0.6. 그럼 C식일 때 기억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0.7. 그렇게 생각하면 따다가 뭐야? B가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 알지? 정확히 써주십시오. 뭐? 저희 서술형 나옵니다 이거. 서술형. 서술형이 나올 수 있다 했어요 선생님이. 맨 뒤에 서술형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뭐가 끝났죠? 분수축까지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죠? 당시에 시험 중에 끝난 거 봐요. 예? 여기까지야? 얘네 신경계 들어가는 마. 아 그래요? 깜짝으로 여기 주먹이 보이죠. 분수축까지 아니라 신경계하고 항상성은 안 들어가고 신경계까지 들어가. 아 부럽다. 아, 신경들 다. 떼그라. 응? 저런 떼그리. 아니 바이러스 너무 어려울 것 같아.